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 고지혈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마지막이라고 한 건 지지난 고혈압 그리고 지난 당뇨병에서 오늘 세 번째인데 이 세 개의 질병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심각한 합병증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심혈관계 질환을 통해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심각한 3대 건강의 악의 축 성인병이라고 해서 제가 3대 시리즈로 묶는다고 그랬죠. 그의 마지막 시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고지혈증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까요? 자, 한자풀이를 또 해봐야죠. 높을 고자죠. 당연히 높다고. 지혈, 그러니까 지질이 높다는 소리입니다. 지질은 바로 지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 여러분들 삼겹살이나 고기 먹으면 남은 그 기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질이 높다. 혈, 피 속에 그러한 증상을 가진 질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피 속에서 여러분들의 지방 수치, 즉 지질의 수치가 너무 높은 거를 그렇게 고지혈증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이 지질이 피 속에 많다는 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지방이 처음에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지질이 물에 녹습니까? 안 녹죠. 자, 이게 정답입니다. 지질이 마르고 우리가 여러분들 삼겹살을 먹거나 고기를 먹고 나면 그 불판에 딱 식으면 어떻게 되죠? 불을 끄고 그럼 찐득찐득 하얗고 노란 기름이 고체화돼서 이렇게 기름띠를 형성하죠. 그렇죠. 이게 바로 피 속에 생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시죠? 바로 이게 피 속에 생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잠재적인 그런 위험이 될 수 있는 고지혈증입니다. 이러한 지질들이 피 속의 혈관벽에 피가 흐르는 이 혈관의 벽에 다닥다닥 붙어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염증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당뇨, 고혈압과 마찬가지 메커니즘으로 이 혈관벽을 뿡 터트려요. 약해진 부분이 부풀어 오르거든요. 꽈리를 틀어요. 이런 걸 동맥류라고 하는데 꽈리를 틀어. 이러다가 혈압이 높아지거나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지 이게 약해진 벽을 통해서 이 혈관이 뻥 뚫리는 그 순간 바로 뇌졸중 또는 심근경색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외에 눈에 생기면 망막에 생기면 시력을 잃으실 수 있고 그리고 약한 콩팥의 영향을 받으면 콩팥이 망가지는 신부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합병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면에서 제가 축구에서 3대 공격수 또는 3대 수비수로 같이 묶어서 이해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들은 악의 축 3명입니다. 3대 꼭지점이고요. 항상 같이 다니고요. 대다수는 같이 다니고요. 뜸은 따로 다니기도 하지만 대다수는 같이 다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해하는 것이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더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이 분류에 대해서도 먼저 얘기해야 되겠네요. 고지혈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여러분들이 크게 아실 필요는 없지만 두 가지를 굳이 나누자면 1차성 고지혈증, 그러니까 1차성 고혈압, 2차성 고혈압, 그리고 1형 당뇨, 2형 당뇨, 그리고 고지혈증도 1, 2형이 있는 거예요. 1차성 고지혈증, 이게 바로 유전적 결함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고혈압이랑 똑같죠. 2차성 고지혈증, 이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질병이나 약물이나 그리고 내 시기에 먹는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첫 번째, 만약에 내가 이유를 모르는 이런 거라면 바로 유전적 결함 때문에 생겨나는 게 바로 1차성 고지혈증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각설하고 우리 지금 하는 성인병들은 원인이 밝혀져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즉 2차성 고지혈증에 대해서 제가 이 영상에서는 주로 다뤄서 끝까지 이 논의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질병 같은 게 있는데, 질병이나 약물이나 시기가 바로 이 고지혈증을 일으킨다고 했죠. 질병 같은 경우는 간질환, 신장질환,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이 갑상선이 인체의 보일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보일러를 덜 떼니까 지질이 더 쌓여요. 그래서 고지혈증이 될 우려가 더 크고요. 이렇게 대사적인 원활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런 질환들이 있어요. 이런 질환들이 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약물들, 고혈압 약 먹는 사람들은 고지혈증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경구 피임약 먹어도 고지혈증의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굳이 꼽자면 음식 같은 거는 술 같은 거 많이 먹으면 당연히 안주도 많이 먹게 되지만 술 같은 거에 의한 대사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고지혈증이 많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포화지방이 많은 거, 지금 기름이 드글드글한 거, 아니 고칼로리 음식을 먹으면 당연히 고지혈증에 걸리겠죠. 반대로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오메가3나 생선 위주로 드시면 고지혈증이 좀 내려가겠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2차성 고지혈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이 영상을 좀 재밌게 만들고 유익하게 만들까 고민하다가 카더라 하는 여러분들 주위에서 항상 돌아다니는 잘못된 정보 또는 사실이 아닌 정보 때문에 피해보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그것들을 좀 바로잡아 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해서 오늘도 좀 그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혹시 오해하는 면이 있다면 이 영상을 통해서 바로 잡으시고 바로 건강을 바로 챙기시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고지혈증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이거였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고지혈증 환자들은 고지혈증 그 지질이 높다는 뜻은 네가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간 거 먹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적은 거 먹어. 계란 노른자도 먹지 말고, 계란 노른자에 콜레스테롤 많다는 거 사람들이 다 알거든. 그것도 줄이고 콜레스테롤 많이 들어간 뭐 이렇게 기름진 그런 것들도 줄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정답일까요? 이것 때문에 과연 고지혈증이 유일하게 생기는 걸까요? 정답이 땡,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바로 알려드릴게요. 콜레스테롤, 고지혈증에 걸리는 이유 중에서 음식 때문에 생기는 거는 겨우 20-30% 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콜레스테롤 음식으로 섭취했을 때 이 양은 겨우 20-30% 밖에 구성이 안 돼요. 인체 콜레스테롤 중에서. 그럼 나머지 70-80%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 이 간에서 합성을 합니다. 콜레스테롤을 인위적으로 합성을 해요. 이게 바로 인체가 만들어내는 콜레스테롤이에요. 이 양이 70-80%입니다. 절대 다수죠. 그러니까 음식만으로 고지혈증을 조절한다? 그러니까 고지혈증이 이미 많이 진행돼서 이미 약을 드시고 있는 분들은 병원에서 의사한테 꼭 이 질문을 하세요. 내가 식이 조절만 하면 내가 콜레스테롤 확 다운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맞는데 그 범위가 고작 20-30%가 맥시멈이라는 겁니다. 왜? 음식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할 수 있는 거는 20-30% 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7-80%는 간에서 합성하기 때문에 식이로 조절이 불가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음식을 낮춰서 음식을 조절해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거는 30%가 맥스예요. 그 이상 진행된 정말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그 이외에 근본적인 대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거죠. 운동도 필요하고요. 유전적인 것도 아마 들어가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배제할 수 있는 그 모든 조건들을 다 치료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고혈압과 당뇨 같은 경우는 더 위험하게 분류를 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이론인 거죠. 그게 바로 하나의 이론이었어요. 자, 제가 몇 자 끄자고 왔는데 좀 계속 볼게요. 자, 그냥 마저 이 얘기를 하자면, 그러면 고지혈증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수치가 높은 거냐, 이 얘기도 이 연장선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짧게 얘기하자면 진단적 기준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피 검사를 하면 이제 그 지질 수치가 나와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통상적으로 토로 콜레스테롤, 총 콜레스테롤 수치랑, 그리고 중성지방 트라이글리세라이드라고 하는 건데, 중성지방 수치, 그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이라 불리는 HDL,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이름 붙여진 LDL 수치, 이렇게 4개를 딱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전통적으로 저희 의사들이 고지혈증이라고 딱 진단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총 콜레스테롤이랑 중성지방을 전통적으로 많이 봐왔어요. 자,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200 미만이 정상이에요. 200 미만. 200 미만이 돼야 되는데,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한 240 이상이 나오면 고지혈증이라고 딱딱딱 때려 박아요. 거의 이런 분들은 거의 300 가까이 나와요. 고지혈증 빼박이거든요. 두 번째는 중성지방 기준인데, 중성지방 역시도 또 마찬가지예요. 200 이상, 주로 150 이상이 훌쩍훌쩍 뛰어넘으면 이제 중성지방 때문에 고지혈증이라고도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또는 LDL 수치로 요 최근에는 많이 또 보기도 해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얼마냐에 따라서 또 고지혈증을 딱 진단하기도 한데, 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160 이상이면 빼박 고지혈증입니다. 정말 위험한 경우죠. 근데 이상적인 경우는 100 이하가 이상적인 거예요. 이상적인 거는. 근데 130까지만 떨어져도, 130 이하만 돼도 여러분들 정상입니다. 병원에서 얘기해요. 근데 가장 이상적인 건 100 이하여야 돼. 근데 여러분들 만약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다면 130도 정상 아니에요. 130도 고지혈증으로 분류해서 치료를 합니다. 무조건 100 이하로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통상적으로 예셋은 같이 다닌다 그랬죠. 같이 다녀요. 그러니까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 대부분 한 10년 안으신 분은 고혈압도 있고요. 당뇨도 있어요. 아니면 이 둘 중에 최소한 한 명은 친구로 데리고 다녀요.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 애초에 LDL 수치를 보실 때 160이 정상이래, 162 하면 다 정상이라 그래서 의사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좀 더 공격적으로, 내가 고지혈증에 빨간불이 켜졌다 그러면 당뇨 수치가 있는지 없는지 꼭 검사하셔야 돼요. 피검사로 아울러. 그리고 내 혈압은 정상인지도 관리하셔야 돼요. 그게 빨간불이 동시에 켜져 있다 그러면 무조건 고지혈증 수치, LDL 수치를 100 이하로 맞추셔야 됩니다. 당 수치와 마찬가지예요. 당도 100 이하가 정상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00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LDL 수치가 100 이하, 두 자리가 될 때까지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고지혈증 가지고 계신 분이 100 이하로 떨어지기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상적인 건 100 이하지만 practically speaking,
실제적으로 말하면 130 이하까지만 떨어져도 진단적으로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차원까지 떨어졌다라고 임상적으로 저희가 생각합니다. 그럼 약을 써가면서 체중 조절하면서 식이 조절하면서 관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160이 됐다 생각하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약 써서 다이어트 하시고 쓰셔서 이제 합병증을 막으셔야 되는 거죠. 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지혈증 역시도 당뇨랑 고혈압처럼 뚜렷한 증상이 없어요. 똑같은 거, 얘셋은 특성이 다 똑같아요. 뚜렷한 증상이 없어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될 때까지. 그리고 어느 순간 갑자기 혈관을 붕 파괴시키죠. 그럼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우연히 피검사에서 수치가 나왔다, 운이 좋으신 거예요. 근데 정말 관심이 없어 20년 30년 관리해두고 내 몸을 방치했다, 운이 꽤 나쁘시면 정말 나쁜 결과가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해 한 번 하는 피검사로 다 잡아낼 수 있는데 그걸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뚜렷한 증상이 없다고 했어요. 자각 증상이 없어요. 대부분 동맥경화가 일어나는 데까지. 자, 이 고지혈증이라는 거 혈관벽에 따닥따닥 달라붙는다 그랬죠. 그래서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이 약한 부분에다가 뻥 해서 혈관을 터뜨리는 거. 그래서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게 바로 사망이나 합병증이 이런 기전이라고 했는데, 바로 여기서 제가 생각한 부분이 하나 이거예요. 바로 여기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 염증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일으키느냐. 얘들이 이 지방질이 바로 혈관에 따닥따닥 붙으면 결국 지방질 자체가 염증세포를 발현시켜요. 그러니까 염증을 일으키는 이 화학작용을 계속 끊임없이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포가 여기 모이고 혈소판이 모이고 그러면 혈관벽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약해지면 탄력성이 줄겠죠. 그리고 혈관이 점점 딱딱해져요. 일라스틱에서 혈관이 늘어나고 줄어들어야지 혈압도 조절되는데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동맥경화라고 부르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죽상경반이라고 하는데 좀 더 자세하게는 이 피딱지와 함께 이 지질이 들러붙어가지고 죽처럼 끈적끈적해지는 거예요. 염증을 일으키는 세포를 계속 유발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혈관의 벽에 이제 탄력성을 앗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딱딱해져요. 경화. 그러니까 동맥이 딱딱해졌다 해서 동맥경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시간까지 고지혈증 때문에 이 동맥경화가 일어나려면 최소 20년이 걸립니다. 많게는 30년. 그래서 저희 임상적으로는 30년이 걸린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30대라고 칩시다. 딱 30이에요. 이 고지혈증 때문에 바로 동맥경화가 오기까지 60대, 이르면 50대 초반, 늦으면 60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고지혈증이 딱 진단되고 이미 내가 좀 진행됐다 싶은 사람들은 대부분 비만인 사람들이 50대 초중반에서 이제 60대까지 잔뜩 포진해 계세요. 그러니까 고지혈증은 주로 50대 이상의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견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동맥경화가 어느 정도 진행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초음파를 찍든지 여러 가지 증상이 있다면 경동맥 초음파도 찍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피검사로만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주관적으로 환자가 느끼는 임상적 증상이 있다면, 머리가 어지럽다거나 이명이 들린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증상이 있다면 그런 초음파를 의사들이 권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고혈압 생길 수밖에 없어요. 고지혈증 때문에 동맥경화가 왔다. 혈관의 탄력성이 줄었어. 그러면 당연히 혈관이 늘어나지 않겠죠? 그러면 똑같은 혈류가 흐르더라도 점점 혈류량이, 물을 많이 마셔서 혈류량이 조금만 증가돼도 혈압이 높아지는 거예요. 바로 고혈압, 바로 친구죠. 마찬가지죠. 자, 당뇨 예를 들어 볼까요? 피 속에 찐득찐득한 설탕이 잔뜩 돌아다녀. 포도당이 잔뜩 돌아다니듯이 찐득찐득하죠. 이거 딱 달라붙어요. 지질이 옆에 그 고지혈증이 있는 이 지질이 똑같이 또 달라붙어요. 다 같이 또 저 염증작용을 또 일으키는 거예요. 계속 염증세포를 발현시키고 끌어들이고 혈관벽이 약해지고 혈관벽은 딱딱해지고 또 어느덧 맨 마지막에는 붕 터지겠죠. 이게 바로 심혈관 질환입니다. 그럼 생명이 앗아갈 수도 있는 거죠. 생명을. 그렇게 위험한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혈관을 막고 혈류 흐름을 막고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이 고지혈증은 증작의 식이요법 또는 이 다이어트를 통해서, 그리고 약물을 통해서 이렇게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첫 번째 바로 오해가 바로 이제 그런 거였다면, 첫 번째 오해가 뭐였죠? 바로 먹는 음식으로 이게 고지혈증이 유발된다. 제가 이게 첫 번째 오해로 보였는데 바로 제가 제목을 얘기 안 했는데 죄송합니다. 첫 번째 오해 제가 드는 게 뭐냐면, 콜레스테롤을 무조건 낮춰야 된다. 왜냐하면 먹는 음식 때문에, 콜레스테롤 음식을 네가 많이 먹어서, 계란 노른자를 많이 먹어서 고지혈증에 걸리는 거야. 이게 오해라는 겁니다. 진실이다 아니다? 20에서 30%만 먹는 음식으로 유발되기 때문에 이건 진실에 가깝지 않다. 사실이 아니다. 가 바로 정답입니다. 그럼 두 번째 오해도 한번 보죠.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나쁘다 보니까 이게 세간에 그리고 뭐 TV 채널에 유튜브에 그리고 여러분들 주위에서 고지혈증 때문에 돌아가셨대, 뭐 합병증 얻었대, 혈관이 터졌대, 이런 무시무시한 말들을 듣다 보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콜레스테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드세요? 일단 첫 번째 이미지가 부정적이죠. 나쁘다라는 이미지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오해를 제가 굳이 뽑아봤습니다.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나쁜가? 이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땡. 거짓입니다. 콜레스테롤은 고지혈증을 일으키기 이전에 인체 생명에 꼭 필요한, 반드시 생명에 필요한, 우리 세포고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필수 성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세포는 수십 조개잖아요. 이 세포 하나하나가 바로 단일 세포가 모여서 기관이 되는 건데, 이 세포 하나하나에 세포가 그 모양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그 바운더리, 내 몸의 이 형체를 유지하는 이 근육이나 뼈대처럼 이 뼈대를 유지하는 바로 세포막이라고 하는데, 이 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 바로 콜레스테롤이에요. 이 인지질이 들어간 콜레스테롤 성분인데, 그 물이 투과하지 못하게 해서 세포를 터져주는 것으로도 막고, 온도에 대한 민감성, 여러 가지 세포 바깥 차원에서 일어나는 위험도로부터 세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인지질이 쌓여있는 콜레스테롤 막입니다. 이게 없으면 세포가 죽어요. 살 수가 없어. 그럼 사람은 죽어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은 필수 성분입니다. 반드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계란 노른자 나쁜 거 아니에요. 적당량 먹으면 뇌에도 도움되고요. DHEA도 있고 좋은 거예요. 꼭 나쁘다고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콜레스테롤 좋은 면이 있다는 거. 꼭 좋은데, 대부분의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생명 유지에 필요하고 좋은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 고지혈증을 일으키는 이 콜레스테롤 중에서 특히 유명한 게 있죠. LDL, 중성지방. 이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볼게요. 지금 이 시간을 빌어서. 인체가 바로 음식을 먹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들어간 계란 노른자를 먹었다고 칩시다. 그럼 20-30%에 들어간 콜레스테롤이 섭취가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이 지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기름이라고 그랬죠. 기름은 물과 섞이나요? 섞이지 않나요? 안 섞이죠. 그래서 물에 섞이는 것을 수용성, 물 숫자를 써서 수용성이라고 그러고, 물에 섞이지 않는 것을 지질, 기름기라고 그래서 기름기 성향이라고 해서 지용성이라고 부릅니다. 그쵸? 그러니까 지용성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처럼 같은 거예요. 물에 섞이면 수용성 비타민, 물에 섞이지 않으면 지용성 비타민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바로 지질이 지용성입니다. 물에 섞이지 않아요. 그러면 음식으로 먹었어. 혈류 속에는, 말 그대로 혈류는 액체죠. 액체입니다. 액체 속에 녹아들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 그럼 위험해지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된다는 뜻이거든. 혈류로 섞여서 분자 단위로 쪼개져야 기관이 쓸 수 있는데, 포도당이든 분해해서 쓸 수 있는데, 그게 기름기처럼 붕붕붕붕 피 속에 떠다니면 혈관을 막아서 바로 사람이 죽겠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에 섞이지 않는 지질 성분, 이 기름기 성분을 물에 녹도록 해주는 방법이 하나 인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인체에서 만든 단백질이 있는데, 단백질하고 결합이 딱 되는 순간 지질 단백질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이 지질 단백질은 물에 녹아요. 바로 수용성이 되는 거죠. 그 즉시 물에 녹아서 바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질 단백질이라고 하는 그 단위에서 이제 이 고지혈증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HDL, LDL을 풀어보면 HDL부터 할게요. HDL의 H는 high, 높다는 뜻이고, DL은 density예요. 이 D가 바로 density, 밀도를 말하는 거예요. 밀도가 높다, high density. L은 lipoprotein, 지질 단백질이라는 소리예요. 고밀도 지질 단백질. 그럼 LDL은 뭐겠어요? low density lipoprotein이겠죠? 그러니까 저밀도 지질 단백질일 겁니다. 자, 이러면 밀도라는 개념을 잠깐만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다 아시는 개념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인구 밀도가 높다, 낮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밀도가 높으면 뭐예요? 응축됐다는 소리예요. 100이 들어가 있는데 100이 겨우 이 사이즈야. 밀도가 높은 거죠. 근데 100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큰 볼에 들어있어. 이렇게 크게. 그럼 밀도가 낮은 거죠. 인구 밀도가, 서울 보세요. 그 좁은 지역 안에 1000만 명이 살아요. 인구 밀도가 높다고 얘기하죠. 그쵸? 근데 만약에 강원도라는 아주 큰 땅덩이에 1000만 명이 살아봐요. 인구 밀도가 서울에 비해서 어떻다? 낮다라고 표현하잖아. 그러니까 고밀도 단백질, HDL은 밀도가 높은 단백질이고, 지질 단백질. 저밀도 LDL은 부피가 아주 큰, 밀도가 낮다는 말은 부피가 크다는 소리예요. 혈관은 요만한데 밀도가 낮아봐. 그럼 부피가 큰 거야. 이렇게 안은 소금 비었는데 밀도가 큰 거야. 그것도 기름띠가. 이게 바로 저밀도 단백질 LDL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것과 같이 LDL은 나쁜 지질 단백질이라 부르고,
HDL은 좋은 지질 단백질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콜레스테롤 내가 먹었다? 근데 혈류 속에 섞이지 않는 지질 성분, 기름기니까 이걸 물에 섞이는 성분을 하기 위해서 단백질을 결합시켰다? 그걸 지질 단백질이라 부른다? 이걸 결합 과정이 있어서 두 종류로 나뉘는데, 하나는 고밀도 지질 단백질, HDL, 저밀도 지질 단백질, ALDL로 나뉜다. 여기까지예요.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이 LDL이라고 하는 게 왜 나쁘냐면, 이 LDL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피가 아주 커요. 이게 기름기인데 아주 부피가 커. 혈관 크기는 요만하게 똑같은데. 그 막을 확률도 커지겠지만 요놈이 하는 일이 아주 더 고약해요. 간에서 합성된 다음에 피 속을 돌아다니면서 콜레스테롤 야금 모으고 지질을 모아서 혈관벽에 들러붙어요. 들러붙어. 밀도도 아주 작아서 부피도 큰 것이 들러붙어. 그럼 염증을 일으키겠죠. 혈관을 막을 확률이 더 크겠죠. 얘가 덩어리가 크니까. 그래서 이 LDL 수치 자체가 굉장히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이 LDL 수치는 무조건 이상적으로 100 이하로 낮으면 좋고, 160 이상을 고지혈증이라고 2000년 이후에 이 트렌드로 이렇게 진단을 하는 거예요. 고지혈증을. 위험하다. LDL 수치가 정말 위험한 거구나. 밝혀낸 거죠. 의학이 밝혀낸 거예요. 반대로 HDL은 무슨 일을 할까요? 이렇게 쌓여있는 혈관벽에 쌓여있는 이 지질 있죠. 여기 중에 콜레스테롤 성분들을 빼내와. 빼내서 오히려 간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무슨 역할? 좋은 역할. 혈관을 청소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LDL은 혈관을 망가뜨리고 막아버리는 나쁜 역할, 혈류를 막고 염증을 일으키는 나쁜 역할을 한다면, HDL은 여기 혈류를 막고 있는 것에서 콜레스테롤을 빼는 거야. 그러니까 혈류도 원활하게 해주고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도 오히려 빼주니까, 그리고 간으로 돌려보내서 무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혈관을 청소하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 거죠. 그 HDL은 남자 여자마다 좀 수치가 달라요. 40에서 50이라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남자의 성분이 다르지만 이거는 높을수록 좋은 거야. 그렇다고 많이 높아도 안 돼요. 이게 높아도 고지혈증이라고 부르니까, 어차피 지질이니까 높으면 안 되는데, 뭐 남자 경우에는 40 이상, 뭐 여자 경우에는 50 이상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통틀어서 한 4, 50 이상 정도 나와줘야 남자 여자 분간하고, 아, 내가 좋은 콜레스테롤 주제가 일정하게 내 몸에 유지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해 세 번째, 지금 두 번째 오해 끝났고 마지막 오해 세 번째가 바로 제가 이걸로 정리해 봤어요. 고혈압약, 당뇨약과 똑같이 또 고지혈증 약도 한 번 먹기 시작하면 너 약 못 끊어, 평생 먹어야 돼.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땡, 거짓입니다. 이건 역시도 고혈압, 당뇨약과 마찬가지로 끊으실 수 있습니다. 고혈압약과 마찬가지로, 당뇨약과 마찬가지로 이 고지혈증에라도 대표적인 약이 있는데요. 당뇨의 대표적인 약은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을 거예요. 고혈압에 대한 대표적인 약은 이뇨제를 먼저 쓴다. 이뇨제 말고 심장이나 콩팥에 문제가 있으면 ACE 이니비터나, 그러니까 이렇게 엔자임 ACE 이니비터라고 저희가 불러요. 아니면 또 ARBS라고 부르는데, 이런 계통의 약물을 쓴다. 이런 대표적인 약이 있고, 당뇨에는 메포민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기본 약이 있습니다. 이게 한 달치 약의 용량이 저희 미국에서 사도 커피 한 잔 가시면 돼요. 한 5불 정도면 한 달치 약이 나와요. 그 정도로 대중적인 약이고 제네릭으로 풀려 있고, 이게 당뇨를 치료하지 않았을 때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약 자체가 굉장히 싼 거예요. 고혈압 약도 그래서 싼 거예요. 그러니까 메포민이라고 하는 당뇨약은 정말 싸요. 커피 한 잔 값으로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고지혈증에도 그런 대표적인 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타틴이라고 하는 약입니다. 끝자리가 끝에 스타틴으로 끝나면 다 고지혈증 약이에요. 토르바스타틴, 로바스타틴, 루스바스타틴 뭐 이런 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타틴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만들었던지 아니면 제가 강연회에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좀 나쁜 작용들도 있어요. 이 부작용이라고 해야 될 텐데, 이제 근육을 파괴시킨다든가 콩팥을 그래서 이제 근육에서 빠져나오면 이제 그런 나쁜 건 아니고 근육이 분해돼서 나오는 그런 성분이 또 콩팥을 망가뜨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들이 있기는 해요. 보고되고 있고 실제로 우려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DL 수치가 너무 높으면 160 이상이면 바로 스타틴을 처방하는 게 바로 가정의학과나 내과에서 하는 일입니다. 이게 그만큼 중요해요. 약을 먹지 않았을 때의 이로움이 1이라면 이게 바로 부작용을 예방하는 거죠. 약을 먹었을 때 이로움이 10이에요. 거의 10배나 더 이게 저글링을 했을 때 이로움이 크기 때문에 약을 처방하는 거예요. 자, 완벽한 건 없다시피 제가 원래로 다시 돌아오자면, 저희가 약을 한번 먹으면 그럼 끊을 수 있냐? 끊을 수 있다가 바로 정답인데, 평생 못 끊는다는 정답이 아니에요. 오해라는 거죠. 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피 검사를 하면 총 콜레스테롤 그리고 중성지방, HDL, LDL 수치가 쭉 나오는데,
전통적으로 저희가 쉽게 고지혈증을 진단하는 방법은 총콜레스테롤이랑 중성지방 이 정도로 진단을 많이 해왔고, 그게 제일 그냥 편한 진단법이에요.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240 이상 되거나 뭐 중성지방이 이만큼 넘으면 바로 이제 고지혈증이야, 이렇게 얘기하기 쉬운데, 이거에 허점이 하나 있어요. 이 총콜레스테롤이나 이 중성지방은 바로 식이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당뇨나 이런 것들은 내가 먹는 단당류 콜라, 이렇게 먹는 단 거 많이 먹으면 당뇨 걸려? 이런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반면에 이 고지혈증은 직접 관련이 있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내가 그 전에 과식을 했거나 폭식을 했어. 이 피검사 전에, 전날 밤이든 아니면 최소한 일주일 전이든. 최근에 몸무게 많이 쪘네? 내가 그렇게 피자랑 햄버거나 많이 먹어서 최근에 몸이 쪘거나, 최근 시기를 누가 봐도 내가 기름기 많이 먹었네? 그럼 피검사를 며칠 뒤에 해나 한 일주일 뒤에 해보면 여지없이 총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수치가 엄청 높게 나옵니다. 특히 중성지방이 엄청 높게 나와요. 같이 가는 경향이 있긴 한데, 이 둘은.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도 크게 신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먼저 식이요법으로 살도 좀 빼보고 지켜봅시다 라고 먼저 약을 쓰기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웬만큼 이게 수치가 높지 않은다면. 그래서 더 신뢰가는 수치가 바로 LDL인 겁니다. LDL은 그것보다는 좀 더 신뢰성이 더 크죠. 즉시 내 몸에서 해를 끼치는 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더 신뢰도가 높아진 거예요. 전통적인 방법보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좀 더 금식하고 또 식사도 간헐적 단식을 하거나 좀 열량을 최근에 적게 먹은 경향이 있다면 이 총콜레스테롤이나 또 중성지방 수치는 확 떨어져요.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중성지방 수치가 뭐 300 뚫었다 400 뚫었다 이러신 분들 많은데, 그런 부분도 정말 다이어트 좀 빡세게 하고 좀 식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면 금방 수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가 처음에 3개월은 지켜보자고 하는 거예요. 식이 교육 많이 해주고 약 쓰기 전에. 왜 스타틴이라는 계열의 약물 자체가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이 약을 쓰기 전에 최소한 한번 살이라도 빼보고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고혈압 당뇨도 마찬가지긴 해요. 그러니까 먼저 6개월, 보수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환자에게 시간을 줍니다. 체중 조절과 운동을 시켜봅니다. 다 성인병이다 보니까 먹는 것과 내가 운동하는 여하에 따라서, 체중 조절에 따라서 이 질병에, 그리고 그 수치가 떨어지는 경향을 볼 수 있거든요. 고지혈증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고지혈증 약을 끊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고지혈증으로 내가 진단받았다 할지라도 기본 아까 말했죠, 20년이 걸려요. 동맥경화가 와야지 혈관이 터지는데 이 시간까지 기본 20년에서 최장 한 30년이 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긴 시간이 포함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바로 고지혈증 약 씁시다 함부로 얘기 안 해요. 그 고작 토럴 콜레스테롤, 총콜레스테롤 수치나 중성지방 수치 보고 약 쓰자고 하는 의사는 없을 겁니다.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 의사는 좋은 의사분이 아닌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최근 경향이 LDL 수치나, 그리고 또 LDL과 HDL 수치도 잘 보고 중성지방하고 어울러서 이 컨비네이션으로 많이 보고 이제 임상경을 많이 쌓아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보셔야 되는 건 당연히 콜레스테롤 봐야 되지만 LDL 수치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 LDL 수치, 나쁜 콜레스테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그걸 보시고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고혈압 약과 마찬가지로, 당뇨약과 마찬가지로 고지혈증 약도 언젠가 내가 이게 조절이 되면 어떻게 된다? 끊으실 수 있다. 왜? 동맥경화까지 20-30년이 걸리니까. 그 사이에 줄이고 내가 관리가 잘 된다는 전제하에서라면 얼마든지 약을 끊으실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한 번 드신다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 평생 먹어야 된다, 그런 말 땡, 틀린 거라는 거 제 영상 보시고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